안녕하세요. 포티넷 코리아에서 대기업군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송준우 상무입니다. 오늘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SD-WAN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객들을 만나보면 SD-WAN에 대한 많은 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몇몇 고객의 경우 BMT를 요청해서 진행하고 있고 몇몇 고객은 도입을 위한 PO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SD-WAN에 대하여 제 전담 SE인 안경진 차장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티넷 코리아에서 엔터프라이즈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안경진 차장입니다. 저는 오늘 SD-WAN이란 과연 이제 어떤 것인가, 그리고 포티넷에서 제공하는 SD-WAN 솔루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솔루션은 또 SD-WAN 기술과 결합을 했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데모까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SD-WAN이라고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참으로 좀 컨셉이 좀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몇 년간 가상화라는 그런 단어 아래 SDN, 즉 Software Defined Network라는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많은 고객사들이 POC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을 하시고 실제 이제 그러한 다양한 제조사들이 SDN 기술을 차용을 하고 많은 고객사들이 도입을 해서 실제 내부용이든 아니면 대외 서비스든 많이 사용을 했을 겁니다. SD-WAN은 사실 이제 SDN 안에 포함된 기술인데 SD-WAN 기술이 탄생을 한 것이 단순히 이제 어떤 기술의 보여주기 식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 많은 기업들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 비용의 절감과 그리고 보안성의 향상을 만족시키는 주요한 기술이 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SD-WAN은 말씀드렸다시피 SDN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어떤 컨셉 중에 하나이고요. 흔히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 본사가 있고 아니면 다른 나라와 좀 거리가 멀리 떨어진 지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지사에는 인터넷 회선이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인터넷 회선은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쓰는 ADSL이 될 수도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전용선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전용선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가용성을 보장을 해줍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속도에 어느 정도 제약사항이 있고 고속의 속도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큰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ADSL은 저희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써왔었던 100메가 회선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광고하는 것을 보면 기가급 인터넷들도 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ADSL은 ISP 입장에서는 업무의 가용성, 즉 SLA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는 업무가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SD-WAN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전용선과 그리고 ADSL의 각각의 장점을 결합을 해서 이용을 하되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획기적으로 많이 낮출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SD-WAN을 구성하는 요소는 SDN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는데 SDN은 컨트롤부와 그리고 실제 동작을 하는 데이터 플레인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이제 몸이 있고요. 제 몸을 제어하는 머리가 있는데 이 두뇌와 몸이 분리가 되어 있고 실제 트래픽이 어떻게 흐르고 어느 회선을 통해서 트래픽이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를 제어를 하는 그런 컨트롤부가 외부에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허나 이러한 몸체와 두뇌가 반드시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능이 합쳐져서 동작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 포티넷의 SD-WAN 솔루션 포티게이트는 이런 몸체와 두뇌가 함께 합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티게이트도 과거에 그랬지만 지금도 SD-WAN 기술을 통해서 전용선뿐만 아니라
다중 전용선, 그리고 ADSL, 심지어 3G와 4G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고, 포트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많은 회선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회선들을 통해서 가장 최적화된 트래픽을 최적화된 회선을 통해서 내보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회선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최적의 회선을 선택하는 기술이야말로 SD-WAN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전용선 같은 경우는 각 단어의 의미 그대로 폐쇄된 그 기업에 허용된 회선이기 때문에 보안적으로는 우수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비싸죠. 반면에 ADSL은 속도는 빠르지만 보안적으로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가 익히 많이 써왔었던 IPsec VPN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IPsec VPN이라는 것은 암호화와 그리고 복호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실제 그 트래픽들이 들어왔을 때 장비의 퍼포먼스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솔루션이 이러한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용량의 어떤 그 성능의 요구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 포티게이트는 CP-ASIC과 NP-ASIC이라는 그 전용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의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D-WAN 솔루션이 그 태동하기 이전에 과거로부터 본점과 지점이 많은 곳, 그리고 본사와 지사가 이제 해외에 있는 곳들에 IPsec VPN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을 했었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당연히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용의 그 전용선 요금을 한번 간단히 좀 살펴보았는데요. 45메가 정도의 대략 한 15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전용선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요금이 61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해당 그 ISP의 영업을 통해서 요금을 할인을 해 준다고는 합니다만 대략 수백만 원 정도 요금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좀 더 이제 그 극단적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2.5기가 정도 속도를 제공을 하지만 거리가 400km 정도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요금이 1억 9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고객사에 한번 컨설팅을 나간 적이 있는데, 해당 고객사는 이제 그 건설사였고, 실제 국내에 본사가 있고, 그리고 해외에 많은 그 지사가 있었는데, 해당 지사와 본사 간에는 전용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안성을 위해서 지사에서 인터넷 접속은 본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략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비용을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략 트래픽은 밴드위스는 한 15메가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해당 기업에서는 저희 쪽에 연락을 주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라고 문의를 해왔고요. 그리고 그 해외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중동 같은 경우는 ADSL 품질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전용선을 쓴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를 한 부분은 업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트래픽은 전용선을 사용을 하되, 업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트래픽들은 ADS를 사용해서 접속하라고 가이드를 드렸고, 담당자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관리를 할 수가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티게이트의 SD-WAN 솔루션을 통해서 간단히 이제 POC를 해드렸고, 담당자는 큰 만족을 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SD-WAN의 주요 포티게이트의 컨셉을 보게 되면 가운데 보면 이제 그 전용선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ADSL 회선뿐만 아니라 4G와 3G 회선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 SD-WAN 장비에 그 모바일용 회선이 연결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그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 회선이 그 전국적으로 많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 3G, 4G를 이용하실 부분은 없습니다만,
단순히 이제 그 해외로 눈을 돌리시게 되면 산간 오지에 지사나 그 오피스가 짧은 기간 안에 구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럽이나 아니면은 뭐 남미나 이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실제 인터넷 회선이 들어오기까지 석 달에서 한 5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가 당장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는 3G나 4G가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당장 비싼 요금을 내고 그 3G, 4G를 사용을 하시다가 ADSL이나 전용선이 이제 연결이 되게 되면은 점차 그 비주요한 트래픽들은 그 유선으로 보내고 3G, 4G는 이제 해지를 하시는 것으로 속도와 비용을 절감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포티게이트와 같은 차세대 방화벽뿐만 아니라 스위치에서도 이러한 여러 연결된 회선을 어떻게 제어를 하는가, 실시간으로 어떠한 트래픽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담당자들은 쉽지 않은 결정을 항상 해야 될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도 없거니와 적은 IT 인력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수시로 바꿀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SD-WAN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SD-WAN 인터페이스의 물리적인 이러한 회선을 포함을 시키게 되면 실시간으로 각각의 회선의 품질을 체크를 하고 중요와 비주요 트래픽을 구분을 해주는데 이러한 SD-WAN 버추어 링크가 단 하나의 인터페이스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담당자는 이러한 단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정책을 단 하나만 만들어 놓게 되면 사전에 설정해 놓은 트래픽의 분류 기준에 의해서 특정 회선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담당자나 IT 인력들은 추가적인 어떤 복잡한 설계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A라는 아마존이나 애저 같은 경우는 ADS를 타고 나가거나 아니면 오피스 365나 셀즈포스닷컴 같은 경우는 전용선을 타고 나가거나 이러한 다양한 기준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SD-WAN 업계에서 AAR이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인지 기능이 반드시 요구가 되는데 보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IP나 포트 기반으로 제어를 하는 것보다 딥스캔 즉 레이어 7 즉 어플리케이션을 탐지를 하는 레이어 7 기반에서 트래픽을 분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포티게이트는 SD-WAN 솔루션 이전에 차세대 방화벽으로서 3,500개의 어플리케이션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고 3,500개의 어플리케이션을 구분을 해서 사전에 설정된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로 트래픽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업 내부에서 정의를 하는 추가적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저희 제조사에서 시그니처를 만들고 배포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 제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의 한계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IPsec 터널링 통신을 통해서 안전한 트래픽 전송을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부가적으로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은 트래픽을 단순히 분류를 함으로써 비용의 절감과 업무의 가용성을 극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안성 향상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그랬냐면 본사는 어차피 많은 보안 솔루션들이 구축이 되어 있고 내부의 IT 인력들이 충분히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발빠른 대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사 같은 경우는 산간 오지에 구축이 되거나 아니면은 IT 인력이나 보안 지식이나 보안 의식이 없는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는 해외 쪽에 많이 구성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본사에서 외부의 어떤 오피스에 대한 보안성을 점검을 하거나 대응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 어떤 보안 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SD-WAN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보안 솔루션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 오펙스와 카펙스 즉 이제 도입 비용과 운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페일 포인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SD-WAN 솔루션 자체에도 여러 가지 보안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한데 저희 포티게이트는 그 과거로부터 UTM 그리고 차세대 방화벽들이 요구를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 즉 IPS, AV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은 NSS 랩이나 VB백 인증을 통해서 이미 우수함을 입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HTTPS 트래픽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암호화된 트래픽들 속에서 실제 공격들 코드들이 내부에 익스플로이트 되거나 그 내부에 침입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암호화된 트래픽을 반드시 까본다, 즉 SSL 인스펙션 하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티게이트는 그 CPAG이라는 곳을 통해서 그 다량의 그 암호화된 트래픽을 까보고 실제 다시 복구화를 해서 내부로 보내주는 이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포티게이트가 보지 못하는 트래픽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안 담당자나 기업 내부자 입장에서는 트래픽의 가시성을 매우 높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SD-WAN에서 또 요구가 되는 기능인데 이 기능은 단순히 이제 펑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사에 어떤 오피스를 구축할 때 옛날에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그 사전에 지사용 장비를 하나 꺼내서 전원을 놓고 설정을 하고 그리고 담당자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가서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본사 담당자와 새벽에 전화를 해서 구성을 하고 구성이 안 되면 밤을 새는 경우와 그리고 장비를 소포로 보냈지만 어떤 그 해외에 있는 담당자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해외 담당자가 IT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어려움들이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도 사실 구축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포티게이트는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이라고 해서 박스를 뜯지 않은 채로 설정을 자동으로 할 수가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티게이트의 어떤 사전에 입력되어 있는 그 넘버를 포티 디플로이와 포티 클라우드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포티게이트가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 순간 사전에 설정해 놓은 그러한 정책들이 저희 SD-WAN 솔루션에 등록이 되고 자동적으로 SD-WAN과 관련된 모든 설정들이 자동화돼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아마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SD-WAN 벤더에서도 이런 기능들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어서 탑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어떠한 회선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도록 다양한 모니터링 기능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가운데 화면에 유럽 쪽에 이제 그 지도가 나와 있고요. 그 포티 매니저라는 그 SD-WAN 관리 저희 자세 솔루션으로 접속을 해보면 그 SD-WAN 솔루션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실시간으로 지도에 나타납니다. 그 솔루션 아이콘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연결된 회선의 이제 종류가 나타나게 되고 보시면 지터, 레이턴시 그리고 패킷 로스와 같이 회선의 실시간 상태를 그래프로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지사에 어떠한 회선으로 어떻게 트래픽이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트래픽의 상태뿐만 아니라 저희 SD-WAN 솔루션이 처리를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종류를 나타내고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업로드와 그리고 다운로드가 몇 메가 정도 어떤 양의 트래픽들이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나타내 줍니다. 따라서 담당자들은 내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됐었던 아니면 비중요하다고 생각됐었던 어플리케이션이 회선의 품질에 따라 어떻게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단 하나의 화면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SD-WAN 솔루션인 포티게이트는 전 세계에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에드워드 존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이제 12,000개 정도의 지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담당 엔지니어가 직접 12,000개소를 도는 것이 불가능할 뿐더러 돈다고 해도 실제 몇 년 정도 걸리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 그 자동 설치를 도와주는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 기술을 통해서 장비만 그냥 딜리버리만 하게 되면 12,000개소가 자동적으로 그 설치가 됩니다. 실제 그 지사에 있는 담당자는 인터넷 회선만 사전에 그 얘기가 된 대로 그 포트에 연결만 하게 되면 자동 설치가 완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일 아래 고객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저희 포티게이트가 차세대 방화벽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보다 날로 지능화되고 복잡 다변화되는 ATP 공격을 막아내는 기능이 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러한 그 SD-WAN 솔루션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간단한 데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과 같은 구성이 지금 꾸며져 있고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왼쪽은 지사라고 가정을 하고 오른쪽은 본사라고 가정을 합니다. 저희 두 개 솔루션이 SD-WAN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지사에는 그 회선 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ADSL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 ADSL은 IPsec VPN 터널링으로 그 트래픽의 보안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전용선 역할을 해주는 선이 하나 연결이 되어 있고 총 2개 회선이 가상으로 묶여서 SD-WAN 인터페이스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그 데모를 통해서 트래픽의 그 회선 품질을 가상으로 그 조절을 해주는 WAN 에뮬레이터가 본사 뒤쪽에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 포티게이트에서는 본사에 있는 WAN 에뮬레이터의 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TCP 접속이나 아니면 HTTP 접속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회선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사전에 설정해 놓은 대로 SSH와 텔넷은 패킷 로스를 기준으로 그리고 드롭박스 접속은 레이턴시 기준으로 회선을 선택하는 것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SD-WAN 인터페이스에 SD-WAN의 여러 가지 포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물리적인 인터페이스 2개와 가상의 암호화를 도와주는 그 VPN 인터페이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4개의 인터페이스가 실제 유기적으로 동작을 해서 최적의 품질을 나타내는 그 인터페이스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런 회선의 상태를 체크를 하는 것은 바로 다음 탭에 있는 그 SLA 기능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각각의 포트별로 실제 그 어떠한 트래픽을 패킷 로스나 레이턴시나 지터 기준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그 현황을 나타내고 품질에 대한 것들이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그 품질을 나타내는 그 SLA 안에서 어떠한 인터페이스를 선택하는가에 대한 멤버를 먼저 선택을 하고 가운데 보시면 SLA 타겟이라고 있는데 실제 레이턴시나 지터가 몇 개가 발생을 했었을 때 실제 그 다른 회선으로 넘길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SSH와 텔넷 드롭박스가 그 어떠한 기준으로 트래픽 처리를 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SD-WAN 룰을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 SD-WAN 룰에 들어가게 되면 그 포티게이트가 가지고 있는 3,500개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특정 어플리케이션들이 그 어떠한 그 품질에 의해서 어떤 포트를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이제 데모를 위해서 회선의 품질을 임의로 조작을 해주는 WAN 에뮬레이터가 2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왼쪽은 VPN 회선에 대한 품질, 오른쪽은 물리적인 포트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 조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 VPN 1번에 대해서 훼손 품질을 안 좋게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포트 2번에 대해서 물리적인 포트 2번에 대해서 품질을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SSH로 한번 그 본사에 있는 어떤 서버에 접속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보면 VPN 1번 회선이 품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디버그 화면을 보시게 되면 VPN 2번 터널을 타고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VPN 2번 회선 품질을 안 좋게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PN 2번 터널의 IP를 입력을 하고 그 패킷 로스를 고의적으로 발생을 시켰고요. 그 SLA에 대한 탭을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VPN 2번의 패킷 로스가 6.67% 정도 높아졌죠. 그래서 다시 SSH 접속을 해서 어느 회선을 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SSH 접속을 시도를 하고요. 디버그를 떠보겠습니다. 자, IP를 입력을 하고요. 본사에 있는 서버가 되겠습니다. 자, 접속을 했고요. 자, 한번 보시면 VPN 통신을 VPN 1번을 통해서 통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드롭박스를 통해서 한번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롭박스는 그 SD-WAN 룰 두 번째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데 첫 번째 룰과는 달리 레이턴시에 의해서 그 회선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디버그 명령어를 걸었고요. 드롭박스를 접속을 했고 실제 포트 2번이 레이턴시가 높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포트 1번을 통해서 타고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포트 1번을 품질을 안 좋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드롭박스를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SLA의 그 탭을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포트 1번이 품질이 안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드롭박스를 다시 접속했었을 때 어느 회선을 탈까요?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포트 2번이 품질이 좋죠. 자, 한번 보죠.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포트 2번을 타고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데모를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SD-WAN 솔루션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그 SD-WAN 솔루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필수 기능 요소 몇 가지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SD-WAN 기능에 대해서 많이 그 질문을 해오고 계십니다. 실제 그 단순히 이제 국내의 국내 본사와 그리고 그 해외 지사 간의 연결뿐만 아니라 국내 간에도 예를 들면 서울과 부산 아니면 서울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지사와 전용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전용선을 통해서 많은 비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ADSL 품질이 매우 해외 대비 좋기 때문에 그 비주요한 트래픽을 ADSL로 보내거나 아니면 주요한 트래픽이라고 하더라도 ADSL을 통해서 암호화 통신을 하면 안전하게 트래픽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ADSL 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전용선으로 그 SD-WAN 솔루션이 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담당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시지 않으셔도 업무의 가용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저희 국내도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해당 기업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IT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지만 사실 IT 인프라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의 손실을 의미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용에 있어서 큰 절감을 이루어주는 SD-WAN 솔루션을 도입을 한다라면은 보안성은 그대로 유지시킨 채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저희 포티넷의 SD-WAN 솔루션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어떤 그 보안성 강화와 비용 절감을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저희 포티넷이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